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오늘은 제 구독자님 중에서 한 분이신 월남 참전 유공자이신 분께서 기존에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피부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병을 국가보건부에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전립선 암 진단을 받고 바로 신청을 해서 6급 1항을 판정받으신 분의 실제 경험담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께서 제게 어떤 과정으로 신체 검사를 했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댓글로 보내주셨습니다. 신체 검사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을 주시는데 지금 보훈병원이 의료진 파업으로 인해서 전공의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신체 검사 걸리는 시간도 조금 많이 또 걸립니다. 그렇다고 신체 검사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떤 과는 아예 전공의가 없어가지고 계속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 과도 있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이렇게 신체 검사를 받고 등급까지 받는 과정을 또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 내용을 왜 설명을 해 드리는가 하면 이제 잠시 후에 이 내용을 보시고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면 알겠지만 준비된 자, 그러니까 공부를 하신 분하고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의 어떤 차이가 나는지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고 또 신청하는 도중에 수술 받고 나서 입원 중에 신체 검사까지 받고 그리고 회복하는 도중에 이렇게 6급이랑 통보를 받았는데 정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는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제게 기존에도 여러 가지 계속 질문들을 해 오셨고 또 질문하실 때마다 제가 계속 답변을 해 드렸었는데 아마 이 내용을 보시면 아마 대부분 인정을 하실 겁니다. 이분이 얼만큼 준비를 하셨는지.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로 할 게 아니라 이분이 직접 제게 댓글로 보내주신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보기 쉽게 요약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참전 유공자이신 분들, 특히 지금 참전 명예수당만 받고 계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시고 알면 아는 만큼 보입니다. 제가 매번 영상에서 공부하라 백날 얘기해봐야 실질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다들 결과가 나옵니다. 하다못해 경도장애가 되었든 7급이 되었든 간에 준비를 해서 다 등록을 하시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6급으로 승급도 하시고 이런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 드리면 또 몇몇 분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몸이 아프고 이런 과정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립니다. 1년 이상이. 그런데 그 1년이란 그 기간을 한 달에 몇 번씩 진행 과정을 물어보고 또 수시로 연락을 해서 하다 보면 저도 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요즘은 제가 도와드리지를 않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직접 공부를 다 길이 보입니다. 공부할 수 있게끔 제가 정말 많은 영상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영상 하나하나가 초보자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들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또 깊은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 드리지만 대부분은 일반 초보자도 조금만 공부해서 영상 집중적으로 보시면 다 할 수 있게끔 쉽게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그런 영상 보시면 다 압니다. 그러면 또 길이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에 제게 댓글을 주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그리고 이번 전립선암과 관련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제가 이제는 알아야 한다 월남 참전 유공자 분들을 위해서 가장 많은 월남 참전 유공자분들이 앓고 계시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또 등급을 받고 계시고 그게 어떤 질병들인가 하면 가장 많은 등급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질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알아야 한다 하면서 이렇게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드렸었고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등급 받고 계시는 분들이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2순위 등급자라고 해서 이 당뇨병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이 전립선 암과 관련해서 또 등급을 받고 계시는데 이 영상들을 보시게 되면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하면서 전립선 암으로 진단만 받아도 우선 7급이 되고 또 6급 이항은 어떤 경우인지 그러니까 6급 1항 어떤 경우인지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5급까지. 그러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킨슨 병과 관련해서도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다른 질병들도 만들어 드리겠지만 우선은 가장 많은 분들이 여기 허혈성 심장 질환과 당뇨병 그리고 전립선 암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은 이 세 가지 질병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 영상에는 이와 관련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해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어떤 내용으로 제게 댓글을 주셨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길잡이님, 너무나도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저 역시 지난 2월에 전립선 암 수술로 지난 9월 28일 6급 1항 보훈부 의정부 지청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길잡이님 영상 공부에 너무나 큰 정보가 됐습니다. 경과는 이렇습니다. 2024년 9월 27일 보훈병원 비뇨기과에서 전립선 암 진단 후 바로 다음 날 28일 경기 북부보훈청에 신체검사 신청 후 2025년 2월 19일 날 신체검사를 통보받았고 보훈병원에서 2025년 2월 11일 전립선 암 수술받고 병원 입원 중 2월 19일 날 신체검사 받고 7개월 후 경기보훈청에서 6급 1항 통보받았습니다. 평소 고혈압, 고지혈증, 피부병 등 3가지 보훈부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오다 길잡이님 영상 보고 공부해서 등급을 받아야 된다고 열심히 수많은 영상 보고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월남 참전 50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길잡이님의 노력의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오늘이 추석 전날 10월 5일입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함께할 기원합니다. 해서 제가 답글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등급 진행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다른 전우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 제가 영상으로 사용하여 많은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노력하신 결과에 대한 보답으로 승급하신 점 다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본인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고 진행을 했고 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리니까 아마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보기 쉽게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고혈압이 있었고 고지혈증이 있었고 피부병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질병이 보험부에 등록이 되어 있었지만 이 세 가지 질병이 모두 다 고엽제 후유증입니다.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해서 제가 또 영상도 많이 만들어 드렸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 고엽제 후유증 중에서 한 가지 질병이 더 생겼다 그러면 네 가지가 국가보험부에 등록이 되고 그 네 가지 질병들이 다 심하지 않은 상태로 모두 다 등급 기준 미달이 되게 되면 네 가지 질병이 생겼다고 해서 국가보험부에서는 종합 판정이라고 하여 경도 장애를 판정을 해줍니다. 물론 그 네 가지 질병 중에 한 가지라도 조금 심한 게 있으면 당연히 경도 장애가 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질병이 다 아직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상태, 기준 미달로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공부를 하신 겁니다. 공부를 하셨고 공부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공부를 해서 준비가 돼 있는 상태. 자, 어떻게 준비가 되었는지 이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분 같은 경우는 2024년 9월 27일 날 이 날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날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분이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려고 그러면 이 내용을 잘 보시기 24년 9월 27일 날 보훈병원에서 전립선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전립선 암이다 그러면 뭐 이런저런 많은 걱정들을 하고 하다 보면 한 달, 두 달 쓱 지나가 버리기 쉽상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다음날 여기 보이시죠? 2024년 9월 28일 바로 다음날 경기 북부지청에 가서 가지고 신체 검사를 신청을 합니다. 암 진단 받고 그 다음날 바로 신청을 합니다. 자,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단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걱정으로 인해서 신체 검사 신청은 생각지도 못하지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수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립선 암 진단만 받아도 신체 검사를 하게 되면 기본이 7급입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6급 이상, 6급 1항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빠른 대처를 했다는 그 이유가 이렇듯 전립선 암 진단을 받고 신체 검사 신청을 한 다음에 신체 검사가 2월 19일로 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았는데 이미 진단을 받았고 본인이 수술하겠다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보훈병원에서 2025년 2월 11일 날 전립선 암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립선 암 수술을 2월 11일 날 하고 기존에 2월 19일 날 이미 신체 검사가 통보가 되어 있어서 신체 검사 그러니까 불과 지금 8일 후죠. 일주일 만에 신체 검사를 한 겁니다. 어디에서? 보훈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물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립선 암 수술이 늦춰졌기 때문에 신체 검사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었지만 만약에 전립선 암 수술을 조금 일찍 했다 하더라도 이미 신체 검사는 잡혀 있지 않습니까? 통보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전립선 암 진단을 받고 바로 다음날 신체 검사 신청을 하고 그리고 전립선 암 수술도 하겠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2월 11일 날 전립선 암 수술까지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미 기존의 신체 검사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2월 19일 날 병원에서 전립선 암 수술 후 바로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또 하신 거고 이렇게 해서 7개월 후인 2025년 9월 16일 날 6급 1항을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도 제게 많은 분들이 신체 검사, 또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신체 검사, 제가 신체 검사, 하반기 신체 검사 일정에 관련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드렸는데 그 영상 보시고 무슨 신체 검사냐, 자기는 신체 검사 받으라고 연락 받은 적이 없다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물론 국가보건부에서 신체 검사 받으라고 연락 안 옵니다. 어떤 경우에만 신체 검사 받오는가 하면 본인이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이 생겼을 때 그때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신체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질병이 조금 더 악화되어서 다시 재확인 신체 검사를 신청할 때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기존의 7급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몸 상태가 심해져서 다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해달라 그렇게 신청을 할 때 국가보건부에서 이렇게 통보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많은 분들이 또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이 신체 검사와 관련돼서 영상을 또 준비를 한번 해볼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신체 검사와 관련돼서 또 진행 과정을 제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신체 검사 어떻게 하면 빨리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뭐 이번 달에 신청했는데 언제 결과가 나오냐 하는 분들 정말 많은데 이 내용만 딱 보시면 됩니다. 2024년 9월 24일 날 신체 검사 신청했습니다. 정확히 나오죠? 이렇게 뭐 전립선 암 진단이나 수술이나 이런 거를 빼고 단순하게 2024년 9월 24일 날 신체 검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19일 날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보훈병원에서. 그리고 7개월 후인 2025년 9월 16일 날 6급 1항이라고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급수를 제외하고더라도 2024년 9월 28일 날 신청을 해서 통보가 받았습니다. 딱 1년 걸렸죠. 1년 걸렸는데 모든 분들이 이렇게 1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국가보건부에 여기 국가보건부에 3가지 질병이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다 고만고만한 고혈압도 등록되어 있었고 고지혈증도 등록되어 있었고 피부병도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렇듯 고혈압, 고지혈증, 피부병은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미 고엽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 하고 국가보건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렇듯 새로운 전립선 암과 관련된 질병이 생겨서 신체 검사를 해도 고엽제와 연관된 확인 절차에서 약 1, 2개월 정도가 더 줄어듭니다. 왜? 기존에 고엽제와 연관된 월남 참전 유공자이시구나 해서 그 기간이 조금 더 단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동안 고엽제 후유증이나 고엽제 후유증 질병과 관련해 국가보건부에 등록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새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만약에 전립선 암으로 진단을 받아서 새로 국가보건부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그분 같은 경우 1년이 아니라 1년 2개월, 1년 6개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늦춰지지는 않겠지만 또 어떤 질병냐에 따라서 더 늦춰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기존에 계속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작은 병이 되었든 큰 병이 되었든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이다. 그러면 우선 국가보건부에 등록부터 해 놓으시라고. 등록이 되게 된 상태 같으면 다음에는 최종 통보 받을 때까지 시간이 그만큼 단축이 됩니다.
똑같은 질병이 만약에 더 악화됐다 그러면 그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신체 검사 들어가서 결과 나오는데 뭐 6개월, 7개월 정도면 또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하나를 더 추가로 얘기를 드리자 그러면, 참전 유공자이신 분들이 나이가 지금 많습니다. 대부분 다 80세 전후로 나이들이 많으시는데 요즘 들어 가족분들이 제게 질문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그럼 이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이 만약에 몸이 아프다 그러면 국가보훈부에 질병 상태를 떠나서, 이렇게 등급을 떠나서 우선을 등록을 시켜놓고 그 등록된 과정에서 유공자인 부모님이 살아 계셔야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만약에 부모님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살아 계셨으면 6급을 받을 수 있는 몸 상태가 판정되기 전에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7급으로 판정될 확률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대로 6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망을 하게 되면 그냥 유공자로만 등록이 되고 7급으로 판정을 해줍니다. 7급도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입니다. 다만 7급인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유가족 보상금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말 제가 많은 소송과 관련된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가능하면 살아계실 때 등급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유공자분들이 건강하실 때 이렇게 등록을 해서 등급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건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시면 다 그런 방법들을 알 수가. 자, 이렇듯 이분 같은 경우 이 화면을 잠깐 정지시켜 놓고 이 날짜를 정확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준비를 하셨으면 이렇게 딱딱 맞춰가지고 준비를 했고 6급 1항까지 통보를 받게 되었는지, 이 진행 과정, 제가 이 영상으로 만들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저 같아도 이렇게까지 준비는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셨습니다. 제 영상들, 많은 영상들 보고 또 계속 제게 질문을 하실 때마다 제가 또 많은 답변도 드렸던 분이었고, 지금도 영상들 하나 올라갈 때마다 영상들 확인하고 또 계속 댓글들도 매번 달아주시는 분이, 그러다 보니 공부를 하셨고 또 준비를 하신 만큼 이렇게 6급 1항으로 통보를 받았고, 이분께서 스스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월남 참전 50년 만에 얻은 결과라고. 자,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다른 분들도 이분같이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시면. 그런데 공부를 안 하실 경우에는 본인이 만약에 돈이 많다 그러면 행정사나 변호사 찾아가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행정사나 변호사를 가서 뭐 500만 원, 1000만 원을 주고 일을 맡겨도 본인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이 질병이 내가 7급에 해당된다, 6급에 해당된다 알고 변호사나 행정사한테 의뢰하는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의뢰하는 거는 천지차이입니다. 왜? 모든 분들이 다 변호사나 행정사를 찾아간다고 해서 등급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런 부조리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들어오면 어떤 분이든 간에 7급을 받을 수 있고, 또 조금 더 심하다 그러면 6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행정사나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이게 한 번에 끝나질 않습니다. 만약에 그분들한테 뭐 행정사나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돈이 계속 배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기둥뿌리 뽑히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설령 기둥뿌리가 하나 뽑는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등급 6급 1항이나 5급을 받으면 다행인데 7급 받고 말 것 같으면 기둥뿌리 하나 뽑아서 나가는 돈에 비해서 7급이면 너무나 손해인 것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공부를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영상들 댓글로 정말 많은 분들이 등급에서 승급을 했다고 감사의 댓글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본인이 다 공부해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공부를 해서 직접 신체 검사를 한번 해 바랍니다. 제가 왜 길잡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길잡이, 저도 다 이런저런 상황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길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 영상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 보시고 공부를 해서 모두 다 좋은 등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월남 참전 유공자분께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셨고 그 결과 전립선 암으로 신체 검사 후 6급 1항을 받은 실제 경험담입니다. 본인의 그런 과정을 되게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보충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영상 보시는 분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공부만 하시면.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음에는 질문과 답변으로 해서 그동안 어떤 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